네, 지금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4.8입니다. 계속해서 5%를 전후한 약간은 높은 구간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채권 시장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 자세하게 해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채권 블로그는요, NH투자증권의 박윤정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5% 부근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FOMC도 이제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이 미국제 금리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이제 미국 10년 금리가 장중에 5%까지 터치를 한 것은 단순히 저희가 경기나 통화 정책으로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레벨이고 수급 우려가 크게 좀 부각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수급 부담이 크다라고 할 때 사실 그 근저에 깔리는 원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코로나19 때도 엄청난 양의 국채가 발행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수급 부담이 없이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을 했죠. 사실 그 이유는 이제 당시에 연준이 QE를 통해서 매입에 나서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자산시장도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란 좀 전망을 바탕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지금 물론 발행이 많이 되는 것도 맞지만 결국 그 발행이 소화되지 않는 이유는 모두 다 같이 미국 경기도 좋고 연준의 긴축이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붙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보기에 다시 민간의 어떤 채권 수요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금리 인상의 긴축적인 효과가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기 지표라는 것이 한순간에 꺾이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좀 금융환경의 변화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9월 FOMC 직전에 자금시장의 금융 완화 정도를 나타내는 블룸버그 금융환경지수는 계속해서 연준이 올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완화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9월 FOMC 전까지는 연준의 피복 기대감, 즉 연준이 경기를 망가뜨리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긴축 효과가 실물 시장으로, 실물 경제로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나 9월 FOMC가 좀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이유가 연준이 이때 본인들의 베이스 시나리오는 연착륙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이 경기가 조금이라도 망가지기만 하면 연준이 구세주로 등판을 해주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걸 드디어 끊어내는데 좀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 특히 최근 들어서 블룸버그 금융환경지수가 이제 가파르게 긴축적인 환경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난주에 좀 위험자산이 조정이 될 때 연준의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흐름들이 올해 빈번하게 좀 나타났었는데 지난주는 좀 그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제서야 좀 위험자산이 연준의 긴축을 무서워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좀 이번 주 목요일 이제 새벽에 있을 11월 FOMC를 보게 된다면 최근에 파월 의장은 장기금리 급등이 일부 긴축 효과를 대체하고 있지만 충분한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즉 이제 긴축적인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1월 FOMC 동결을 보고 있지만 올해 여전히 한 번의 회의가 더 남아있다라면서 12월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거나 금리 인하를 언급하거나 QT 종료 같은 것들은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연준의 긴축이 시차를 두고 좀 뒤늦게 그 효과가 발휘됨에 따라서 저희는 미국채 약세장도 거의 마무리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주에 3분기 GDP가 서프라이즈를 보였지만 오히려 주요 기술주들의 향후 가이던스 하향 조정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목요일 금요일에 장기채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중동 분쟁관에서 좀 발행 부담이 계속해서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 어떤 미국 장기금리 레벨 때는 매수하기에 상당히 매력적인 곳은 맞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핵심 원인이 수급이 되겠는데 이제 불안한 이유가 채권 매입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11월은 동결 보시지만 12월까지 긴장은 푸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장기 금리에 대한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유럽 상황을 좀 체크해 보게 되면은 계속 금리 올리다가 처음으로 동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유럽 쪽에 대한 정책은 동결로 계속 갈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난주 이제 ECB가 최근 데이터들이 9월 물가 전망에 부합한다는 것을 좀 가장 주된 근거로 금리 동결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금리 인하 논의는 여전히 시기상조다. 우리는 데이터 디펜던트한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움직이겠다는 스탠스를 강조하긴 했는데요. 다만 그날 이제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이런 데이터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용 위축이랑 대외 금리 상승, 이 두 가지 변수를 감안하게 되면 내년 1분기부터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유로존의 기업 은행 대출 의존도는 거의 80%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 해서 두 달 연속으로 비금융기업의 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구간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제 최근에 은행 대출 태도 서베이가 발표가 되었는데 3분기 실제 대출 수요가 은행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저조했고 지금 4분기에도 계속해서 수요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신용 창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유로존 경기나 물가의 하방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제 라가르드 총재는 지금 현재 유로존의 시장금리 상승이 전혀 유로존의 펀더멘털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걸 외부 긴축이다라고 명명까지 했는데요. 이런 외부 긴축이 물가 안정화에 기여를 한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좀 재미난 포인트가 지난 9월 회의 이후에 일부 ECB 위원들은 사실상 ECB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았습니다. 최근 연준의 발언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미국 금리가 4.5%를 상회한 이후로는 유로존의 금융환경 지수도 계속해서 긴축적인 국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지금은 ECB가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 미국채 시장이 긴축을 대행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또 우리나라 국고채 시장에 주는 함의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글로벌 모든 시장, 자금 시장들이 이 미국채에 의해서 긴축적인 여건이 유지가 되면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사실상 긴축의 시급성이 좀 낮아지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ECB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 이제 마무리되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 미국 금리가 워낙 지금 여타 금리들의 상승을 촉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독일 금리도 가파르게 하락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는 덜 오르게 되면서 미국과 독일 간의 금리 격차가 앞으로 확대될 것을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하고 유럽의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점 국내에서도 잘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채권플로우는요, NH투자증권의 박윤정 연구원이었습니다.